대한민국 스타트업 투자의 기본 쫄지 말고 투자! 네, 안녕하십니까. 한림대 기술지주 이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준입니다. 네, 오늘 쫄투 시즌 11 마지막 회입니다. 네, 40회째. 네, 15년째 이어온 쫄투의 시즌 11 마지막 회를. 네, 다음 시즌을 할 수 있을까 네, 모르겠지만, 네, 네. 예, 하여튼, 예, 저희가 끝까지 열심히 최선을 해보겠습니다. 다해서 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네, 되게 진중하신 분들 딱 보기에도 모셨는데, 우리 반듯하신 네. 대표님이 나오셨어요. 네, 네. 네. 먼저 본인 소개, 회사 소개 간단히 네.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시즌 11의 마지막 회에 초청을 해주셔서 매우 의미 깊다고 생각하고요. 네. 오늘 촬영을 계기로 시즌 12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는 아이오퍼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CJ 인사이드의 대표 박선추입니다. 저희 네. 아이오퍼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률, 규제, 정책 등 10억 건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AI를 연결해서 매우 똑똑하고 스마트한 지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면서 어떤 서비스를 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그냥 네. 법률 규제 하면은 좀 너무 광범위해서. 좀 네. 광범위한 것 같아서. 예, 한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네. 드리면 네. 좋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챗 GPT하고 대동소이하다. 네. 그래서 어떠한 질문이든지 답을 해준다. 법률 규제 정책. 법률, 규제, 정책, 그리고 상식 등 음. 제반 지식에 관한 네. 서비스를 하는데 그 차이점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챗 GPT는 사전에 학습하거나 웹을 검색해서 정보, 지식을 제공한다면 저희는 그런 사전 학습 그리고 웹 검색뿐만 아니라 저희가 갖고 있는 10억 건의 법률, 규제, 정책 등 각종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아서 정보를 뽑아서 제공한다. 네. 그래서 똑똑한 답변뿐만 아니라 정확한 답변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근거까지 제공하는 지식 서비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 핵심이 되는 게 뭐 일단 뭐 학습을 하고 그다음에 뭐 웹에서 검색하고 이런 거는 다른 네. 저기 뭐 네이버나 구글이나 이런 데서도 다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차별화되는 포인트가 10억 건의 특화 데이터라고 하는 건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고 딴 데서는 구할 수 없는 건가요? 일단 10억 건의 데이터의 구성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10억 건 중에 약 65%에서 70%는 공공 데이터입니다. 네. 즉 누구라도 API를 활용하거나 크롤링을 통해서 접근 또는 가능한. 내가 네. 웹 서칭을 통해서 네. 접근 가능한 그런 데이터고요. 나머지 약 3억 건의 데이터는 그중에 1억 5천만 건은 저희가 찾아낸, 그러니까 저희가 만들어내지는 않았지만 네. 곳곳에 도처에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크롤링 등을 통해서 가져온 데이터고요. 나머지 1억 5천만 건은 저희가 직접 생산한, 구축한 저희만의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지금 저도 이제 그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아까 세 가지를 딱 말씀드렸죠. 법률, 정책, 규제. 근데 이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최신성도 엄청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중에 한 6, 7억 건은 는 아까 말씀하신 공공 데이터라고 하니까 그걸 뭐 크롤에서 가져오는 거는 뭐 장려하고 있는 일이니 당연히 잘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추가적으로 확보했다는 1억 5천만 건은 예를 들면 그게 진짜 법률 규제에 정말 제대로 된 데이터인지 아닌지를 사람이 다 보지 못했을 것 같은데요. 얘에 대한 신뢰도를 어떻게 확인하고 계신지와 그다음 추가로 아까 만든 데이터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거에 뭐 최신성 여부라든지 아까 이 데이터가 완결성 혹은 문제가 없는지 정말 리걸 이슈가 없는 건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계신 건가요? 예, 되게 복합적인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이제 데이터의 정확성은 어떻게 확보를 하냐면 첫째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규제 데이터를 수집한다고 네. 가정을 하면 규제는 법률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그 규제 정보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뽑아놔야 되는데 네. 법률은 지금 뭐 저녁이나 아니면 하루에 100건 이상의 법률이 변동합니다. 그러면 그 법률이 변동되는 것을 트래킹, 모니터링해서 DB에 반영하지 않고는 하루만 지나도 그러니까요. 오래된 네. 데이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가장 핵심적인 것이 그런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트래킹해서 변동 정보를 가져다가 저희 DB에 저장하는 그 기술이 저희 그게 그러면 자동화된 기술로 자동화된 기술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신의 데이터를 저희가 수집한다. 예를 들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제출되는 순간 리얼타임으로 저희 DB에 저장이 되고요. 그것이 반영이 되고 만약에 그것이 저희 알고리즘에 따라서 규제다라고 한다면 바로 규제 DB로 정보를 다시 싸줘서 규제 DB에 또 다시 반영이 되고 이런 형식으로 해서 최신화 그리고 데이터를 연결해서 통합적으로 제공하고요. 이제 또 하나 이제 질문해 주신 것이 CJ 인사이드만의 특화된 데이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많은 데이터가 있지만 가장 저희가 핵심적으로 자랑하고 싶은 데이터는 대한민국의 모든 규제가 단 한 건도 빠지지 않고 저희 DB에 저장되어 있고 그것이 말씀드린 것이 현행화, 즉 매일매일 실시간 업데이트가 된다는 건데요. 근데 그 규제가 그렇게 말씀 주시니까 믿긴 하겠는데 어떻게 저희 그게 대표님이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 법률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뭐 이게 뭐 시행령, 시행령, 시행 규칙도 조례. 있고 뭐 조례도 있고 그다음에 뭐 가이드라인 뭐 게다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발표되는 것들도 그리고 뭐 있잖아요. 중앙정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자체도 있고 지자체도 워낙 세분화돼 있어서요. 그거를 대표님 이렇게 자신 있게 우리나라에 모든 게 다 있다고 하시니까 믿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저나 이제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께 조금 더 신뢰를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그 오늘 여기 출발하기 전에 대한민국의 규제가 몇 건인지를 저희가 보고 왔는데 86,042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6,042건인데 42개인데 저희가 아이오퍼라는 서비스의 이름으로 매월 월간 규제 동향이라는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지자체, 중앙정부, 분야별 그리고 뭐 부처별 통계를 저희가 매월 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월간 규제 동향, 네. 월간 낚시 같은 느낌인데 이제 그러한 데이터의 총량이나 그러한 분석이 정확하지 않다면 저희가 퍼블리싱 할 수가 없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의 86,042개의 규제가 법률의 단계별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까지 그리고 중앙부처부터 243개 지자체까지 모두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시간 트래킹 모니터링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저희 DB에 계속 쌓아놓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신뢰성도 그렇게 저희가 외부에 퍼블리싱해서 정부 기관이나 모든 이제 규제를 연구하는 그런 학회 등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것들을 법률 등을 모니터링해서 저희가 최신화하는 그런 알고리즘 등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사실 아까 뭐 챗GPT와 비슷하다고 말씀드린 사실 챗GPT는 실제로 저희가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너 최근 언제 데이터까지 가지고 있어라고 하면 제 데이터는 뭐 2023년 12월 며칠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보통 뭐 3개월, 6개월 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법률 규제 정책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에 서비스하고 있는 아이오퍼는 거의 당일 업데이트되는 최신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게 아까 말씀하신 우리나라에 있는 지자체 포함해서 조례까지 포함된 모든 공식적으로 공개된 채널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가져와서 업데이트하고 있다. 근데 이제 하나 제가 조금만 이렇게 이제 보정을 하면 챗 GPT가 얼마 전 GPT-4.5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학습한 거 기반으로 했는데 4.5는 이제 웹 지식을 검색해서 추가로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의 지식이 아니라 웹에 있는 지식을 서칭해서 가장 유사도가 있는 것을 제공하니까 이제 단점은 할루시네이션은 많이 줄었지만 정확도 그러니까 정합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일반적인 지식을 주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여주시에서 건설 폐기물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떠한 그 면허를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는 질문을 하면 매우 추상적인 건설 폐기물업은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고 뭐 이러면서 실제 그 면허의 인가, 허가와 관련 없는 답을 합니다. 근데 저희는 여주시의 그런 조례, 그 다음에 건설 폐기물에 관한 건설교통부의 그런 법령들을 다 DB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와서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실제 답변의 레퍼런스를 클릭하면 해당 법령으로 넘어간다는 점에서 챗GPT하고 저희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게 유용성을 좀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걸 쓰는 고객들도 뭐 지자체가 될 수도 있고 그걸 사용하려는 사업체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럴 것 같거든요. 좀 고객들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어떤 고객 유형들이 있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좀 추상적인 말씀을 드리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지식 활동을 하는 지식 근로자의 AI 에이전트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좀 너무 넓어서 예를 들면 이제 스페시픽하게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 중에 이제 법무 담당 또는
그러한 정책 담당들은 하는 일들이 주로 법률을 찾아본다거나 판례를 찾아본다거나 과거의 정책들을 히스토리를 찾는다거나 그러는데 타 지자체 규제 현황이 그렇습니다. 어떻다든지 그런 것도 보게 되고요. 네. 그런 것들은 저희 DB XAI를 활용하면 정확하게 답을 주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도 롯데건설하고 미팅을 하고 왔지만 롯데건설에서도 법무팀, 그다음에 기획팀, 그다음에 사업팀 건설할 때 여러 가지 규제가 그러한 있으니까 기업에서도 그러한 파트 그리고 또 하나는 대학에서 지금 정책학계하고 저희가 지난 5월에 네. MOU를 맺었습니다만은 대학 교수들 석박사 이상의 그런 다양한 논문들 그리고 보고서 또는 그러한 최신의 정보들을 네. 필요로 하는 모든 지식 활동하는 사람들, 연구기관, 뭐 이렇게 각종 협단체의 네. 그런 분들 해서 저희가 얼추 봤을 때 B2B, B2G는 20만 개 기관 네. 그리고 그 기관 안에서 일하는 지식 근로자들은 한 70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는 추산을 하고 있고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 현재 오늘 기준으로 챗 GPT를 사용하는 사람이 315만 명이기 때문에 네. 많더라고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둘도 포함되어 네네. 예. 유료로 쓰고 예, 있는. 유료로 쓰고 네, 있는. 그러면 알겠습니다. 아까 일단 회사명은 CG 인사이드지만 네. 실제 서비스하고 있는 서비스 이름은 아까 아이호퍼라고 그렇습니다. 말씀 주셨고 잠깐 저희 방송하기 전에 설명을 해주셔서 네. 간단히만 아이호퍼 서비스명이 어떤 뜻인지와 네. 그 다음에 아이호퍼 서비스를 제가 진짜 아까 오늘 사실 저기 뭐 기자님도 와 계신데 네. 네. 예를 들면 기자가 아까 규제나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활용하려고 하면 아이호퍼를 뭐 어떻게 접속해서 앱을 다운받아야 되는 건지 어디에 접속해서 네. 어떻게 쓰면 되는 건지 네. 아이호퍼 이름의 유래와 네. 서비스는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아이오퍼는 저희가 직원들하고 팀원들께 공모해서 1등 가는 이름이고요. 네. 아이는 인텔리전스, 똑똑하다, 지식이란 뜻이고 네. 호퍼는 큰 깔때기입니다. 그래서 정보의 깔때기. 예, 세상의 모든 지식을 깔때기로 다 모으고 네. 선별해서 제공해야겠다는 그런 깊은 뜻이 저희 있고요. 쫄투도 깔때기 방송인데 네. 깔때기 타임 따로 있는데 네, 역시 그런가요? 네. 예, 또 이제 질문 주신 것 중에 네. 저희는 두 가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챗 GPT와 같이 대화형으로 내가 자연어로 원하는 지식과 질문하는. 정보를 질문해서 받는 네. 게 네. 있고요. 네. 아이오퍼 그걸 XAI라고 부르는데 그것과 별개로 저희 DB도 개방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오퍼 서치라고 해서 자기가 직접 검색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정보들을 또 다운로드 받거나 저장할 수 있는 두 가지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럼 그거는 그냥 네. 다 웹페이지인가요? 아니면 뭐 앱인가요? 서비스 방식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동일합니다. 그 아이오퍼를 접속하고 들어가면 두 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XAI. 근데 첫 메인 화면은 질문을 하도록 그런 대화창을 열어놓고요. 그 외에 왼쪽에 보면 서치라고 해서 쭉 카테고리로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웹베이스로 서비스가 되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직 모바일은 만들지 못했고요. 네. 다만 반응형으로 해서 현재 사용을 하는 데는 모바일에 큰 접속은 가능하다. 접속하고 사용하는데 큰 네. 부담은 없지만 아직 앱은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뭐 네. 회원가입 같은 걸 해야 되나요? 유료인가요? 무료인가요? 뭐 구분이 돼 있나요? 어떻게 돼 있나요? 예, 저희는 회원가입을 필수적으로 하고요. 네. 그다음에 무료 회원은 7일간 무료로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7일이 지나면 하루에 5차례 검색은 허용을 합니다. 그리고 월 29,900원으로 해서 이 기능들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격을 예. 책정했습니다. 서비스는 개발이 됐지만 이제 오픈이 아직 안 된 건가요? 아니면 현재 오픈이 되어 있고요. 오픈은 되어 다만 있고, 저희가 이번 달에 오픈을 네, 네. 해서 지금 따끈따끈한. 현재 예. 연간 회원도 이미 어떻게 소문을 알고 네. 모 그룹 등이 이렇게 네. 이미 들어와 있고요. 홍보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네. 오. 그리고 실제 가입자들도 아름아름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7월 1일을 저희 표현으로 그랜드 오픈을 하는 것으로 네. 그렇게 생각하고 7월 그때부터 1일. 하고요. 당장 내일에 이제 부산에서 한국정책학회가 있습니다. 네. 이틀간 하는데 저희가 거기 부스 마련해서 정책학회에 참여한 한 10,000명 정도 회원들에게 홍보 등을 거쳐서 7월 1일에 오픈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러면 약간 오픈 베타 기간을 그렇습니다.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좀 급하신 분들이 가입해서 이미 돈을 내고 계십니다. 오. 그럼 유료 매출도 발생하고 있는. 네네, 그렇습니다. 네네. 대표님, 이게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이제 신규로 추가했다고 해야 되나? 피벗 네.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네네. 작년까지는 뭐 데이터 판매나 이런 위주로 일회성 서비스 위주로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예. 이게 좀 이렇게 저에게는 네. 정말 중대한 그런 결정이었고요. 네. 저희 직원들이 반발하기도 했었습니다. 왜냐면 아까 그 IR 발표 때도 말씀하셨지만 작년 매출이 22년도 회사 작년에, 설립인데 예.
17억 정도 17억 하셨거든요. 했고 BEP까지 달성을 했는데요. BEP까지 달성하시고 상당히 잘 하셨는데. 네. 네.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XAI는 29,900원에 B2C 기준으로 이제 서비스를 하는데 네. 작년에 B2B, B2G 기반의 SaaS였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디 하나에 600만 원에 저희가 구독료. 그러니까 600만 원이면 엄청나게 매력적인데요, 600만 원. 비싸고. 그냥 아이디 하나 팔면 차 한 대씩 그냥. 예. 그렇긴 한데 작년에 영업을 해서 17억 정도의 매출을 달성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고객 획득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즉 그거는 다름 아닌 CEO가 직접 B2B, B2G 기관에 가서 설명과 상담과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고객 하나를 획득하는데 짧게는 한 달, 많게는 5개월,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고객들마다 요구하는 것들이 엑스트라로 니즈가 있어서 그거를 맞추는데도 상당히 직원들의 그 수고가 많고 해서 이러한 비즈니스 방식으로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1,000억짜리, 1조짜리 회사를 만들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스케일업이 어렵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직원들을 모아놓고 뭐 정말 1시간, 2시간 설득을 하고 해서 B2C로 하고 대표가 나가서 뭐 축구로 얘기하면 골키퍼, 수비, 미드필더 골까지 넣어야 되는 상황에서는 우리 회사가 클 수 없다. 손흥민은 다 하던데. 아, 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서비스만으로 자연스럽게 사용자들이 늘어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또 이렇게 전파되고 해서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 보자라고. 대표님, 그거를 한 번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저희가 이거 방송 업데이트해서 올릴 때는 IR 10분 정도 내용을 대표님이 하신 걸 먼저 볼 거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회사는 한 지난 3년 동안 억 단위의 매출에서 10억 단위 이상의 매출까지 올라왔고, 작년 기준으로. 그리고 아까 작년에 17억 정도 했을 때 그 BEP도 어느 정도 달성이 됐고, 그 다음에 아까 데이터의 전문적인 판매 혹은 아이디의 판매를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대표님이 이미 얘기하셨는데, 그때는 아이디당 하나에 600만 원이었고, 지금 29,900원이면 사실 가격을 200분의 1로 낮추신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B2B나 B2G를 대상으로 한 개의 아이디가 일반 유저 200명, 그러니까 200배 이상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느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또 대표님의 양력을 좀 이따 여쭤보겠지만 보니까 입법고시를 하셨고 사실 그 국회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하셔서 그 말씀이 맞는 것 같거든요. 그 국회는 보면 다 입법 활동을 해야 되니까 국회의원별로 다 보좌관들이 있고, 근데 아까 그런 규제나 이런 것들을 빠르게 검색해서 우리가 법을 빨리 올릴 수 있고 한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300명 국회의원 그 팀들은 300개 아이디는 600만 원씩 다 내실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B2B나 B2G보다는 B2C를 선택하신 건데, 이거보다 이 시장이 더 커질 수 있고 더 금액이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근거, 이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서비스가 거기에 적합한 어떤 뭐 핵심 경쟁력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걸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걸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600만 원과 29,900원은 차이가 많은 것 같은데 29,900원이 월 사용료입니다. 600만 원은 일회성. 1년 사용료. 1년 산. 그러면, 그러면 200분의 1은 아니고 한 20분의 1로 확 줄어드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8월 1일부로 서비스 하나를 또 낼 건데 이제 뭐 국정감사 AI 서비스입니다. 이제 국정감사라는 거는 이제 국회에서 정기국회 기간 동안 20일 동안 이루어지는데 모든 중앙부처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그리고 공공기관, 각종 단체, 심지어 기업들까지 거기에 모든 귀추가 주목이 되죠. 매우 주목되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냐면 과거에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했던 발언들, 그리고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질의했던 것,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답변했던 답변 자료를 모두 다 DB화를 해놨습니다. 거기에 AI를 연결해놨고요. 그거 어떻게 받아오셨어요? 국회 근무하실 때 그거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건가요? 받아온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겁니다. 이제 데이터라는 거는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언제 생성되는지, 그걸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데이터는 묻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데이터는 묻혀 있는 것이다. 정확하게 위치를 파악하고 그것을 어떻게 캘 것이며 그것을 어떻게 가공할 것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그 데이터를 가치를 높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국정감사 서비스 하나가 더 추가되는데 여기에 관련된 공무원만 1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기업들, 단체들 충분히 사이즈는 나올 수 있어요. 사이즈가 그거 하나 서비스로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가 넘어갔는데 결국은
하여튼 그런 뭐 국정감사에 그동안 있었던 과거의 내용 데이터들은 이미 다 공개되어 있는 것이고 누구나 방식대로만 절차적으로 하면 문제없이 DB화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거의 맞습니다. 네. 근데 하나만 추가드리면 네, 네. 그 데이터를 가공한다, 정제한다. 즉 레이블링, 어노테이션을 어떻게 다느냐에 따라서 네, 네, 정확하게 답이 나오느냐, 네. 답이 나오지 않느냐. 네. 예를 들어 챗 GPT API를 활용해서 네. 그 데이터를 연결하더라도 읽어내는 데이터도 정확하게 읽어내지 네, 못하거든요. 네, 네. 그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답변서가 100장짜리라면 몇 장으로 잘라서 그거를 할 거냐. 그걸 청크라고 하는데 저희만의 그 노하우가 있습니다. 챗 GPT를 썼을 때는 몇 장으로 잘라야 되고 네. 라마를 썼을 때는 몇 장으로 잘라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문서도 분할해서 한다거나 그 문서의 내용에 레이블링을 달아서 정확하게 찾고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하우가 좀 가미돼야 되죠. 네. 대표님, 이게 뭐 AI 서비스가 나오면서 이제 그 각 산업 영역별로 좀 특화된 AI들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네. 뭐 의료 쪽도 그렇고, 네. 뭐 특허 쪽도 그렇고, 네. 뭐 법률 쪽도 그렇고, 우리 쫄트에 나왔던 번역, 네. 또 네. 특화된 몇점 번역 나왔죠 쪽도 이미. 네. 뭐 이렇고 그런데 네. 이런 이게 뭐 법률이라기보다는 하여튼 예. 규제 정책 네네. 뭐 이쪽에 가까운데 이런 서비스를 구성하게 된 어떤 뭐 계기가 있었을까요? 예, 뭐 이제 첫 이 서비스를 접하게 된 거는 2015년에 이제 미국 워싱턴 DC 네. 외교관으로 가서 가셨어요? 네. 미국 의회 행정부 백악관 등을 모니터링하는 뭐 일을 할 개인 때 이력하고도 관련했는데 입법꽃이 되시고 국회에서 네. 한 25년 26년 근무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미국 예, 이제 대사관 외교관으로 갔는데 저희 미션이었는데 가서 보니까 피스컬로트라는 지금 나스닥 상장한 업체에 네. 미국 법률 규제 모니터링 플랫폼을 쓰고 있더라고요. 의회나 뭐 행정부나 예. 다. 예,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네, 아, 네, 예. 네. 그래도 그것을 3년 동안 사용을 하면서 한국에도 필요하고 한국에서 더 잘 만들 수 있고 내가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때 만든 이름이 현재 회사의 CG 인사이드입니다. CG. 예, C가 컨그레스고요, G가 거버먼트입니다. 컨그레스 의회와 거버먼트 정부 인사이드. 영역 안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DC 인사이드만 안에 있는 있는 줄 거를 알았더니. 캐와서 공급할 거야. 네네네. 이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아, 씨. 네. 죄송합니다. 아니 뭐 다 아직이 이게 그래서. 인텔 인사이드에서 나온 거라고. 대표님, 그걸 또 죄송합니다. 대표님, 죄송합니다. 저희 너무 분위기가 진중해서 네. 대표님 그거 이해됐고요. 근데 지금 이제 그 히스토리랑 대표님의 커리어에서 보면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서비스인데 네. 사실 한 가지 여기서 좀 뛰어넘어가 있는 거는 그런데 우리는 잘 DB화했고 잘 정제해서 네. 굉장히 압도적인 퀄리티 있는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걸 저희가 충분히 믿지만 네. 그래도 그럴 만한 팀 혹은 그럴 만한 사람들이 있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예. 아까 그 IR 하실 때 보니까 또 CTO님이 훌륭하시네. 이전에 NC소프트 부사장도 하셨고 아이온을 개발해서 아이온의 아버지로 불리신 한국 예, 컴퓨터 그리고, 공동 창업까지 창업하시고. 하셨고 또 지금의 국회의장과 이름도 같으신 우원식 CTO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네. 기술력이 왜 압도적인지 좀 네. 어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오포도 올해 그러니까요. 기획해가지고 후다닥 만드신 건데, 3, 4개월 지금. 만에 네. 만드셨다고 네. 하셨는데 어떤 팀이 어떤 네. 기술력을 갖고 하고 있는 건지 어필을. 근데 지금 이제 저희 회사를 기술이 압도적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아, 네. 제가 2022년 1월부터 시작할 때 4명으로 출발해서 지금은 이제 저 포함 18명인데 네. 저희는 처음부터 저희 자체 개발 인력으로 모든 기술을 다 개발을 했고요. 내부에서 네. 네. 정말 속된 표현으로 멘탈 헤딩 네. 수없이 네. 했고요. 네. 지금 저희가 그렇게 큰 데이터 레이크를 만들었는데, 호수를 만들었는데, 그 데이터의 가치를 지금 NC소프트 부사장과 CTO를 하셨던 우원식 저희 회사의 부사장이 그 가치를 인정을 하고요. 참 고맙게도 먼저 입사를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류를 해줬고, 기존에 이제 저희 개발 인력은 8명, 네. 그리고 데이터를 구축 등을 하는 연구 인력은 5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우원식 부사장을 통해서 저희 개발 역량 등이 한 단계 좀, 이렇게 컨턴 점프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아무튼 저희가 기존에는 막힌 것을 뚫는 심정으로 했지만, 이제는 이제 대권을 돌파하는 그런 심정으로
기술을 개발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대기권을 뚫으려고 이렇게 대폭 가격을 낮춘 아이오퍼 서비스까지 가신 거라고 봐야 되겠죠. 이 저변을 좀 더 넓혀서 네. 예. 그래서 좀 표현을 꼭 좀 제가 좀 이렇게 앰비셔스하게 네. 말씀을 드리면 네. 애플 생태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애플을 뭐 안 쓸 수가 없는 생태계인데 모든 지식 근로자들의 AI 에이전트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가격이 일단은 그렇게 합리적이어야 되고요. 네. 네. 두 번째로는 저희가 현재는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올해 하반기 내년부터는 실제로 여기 안에서 자기 워크스페이스가 될 수 있도록 여기 안에서 문서도 만들 수 있고 같이 일종의 팀이 같이 여기서 정보도 공유할 수 있고 메일도 보낼 수 있고 이러한 원스톱 그 자기의 업무가 가능한 그런 워크스페이스, 워크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원식 부사장 같은 그런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런 그 개발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전 그러면 그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이제 취지와 의도는 너무 잘 알겠어요. 근데 여전히 안 하다는 게 사실 뭐 법률, 규제, 정책이 다 되게 중요한 거긴 한데 아까 지금 완전 B2C를 선언하신 거고 네. 그냥 지식 노동자로 칭하셨지만 수백만 명이 타겟이 돼야 된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 진짜 이걸 썼을 때 그 월 뭐 29,900원이 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인데 효용감을 느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뭐 신호등 잘 지켜서 건너고 교통질서 잘 지키고 그다음에 뭐 법적 위반 안 하면 휴지 필요 없지 않나 이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 그냥 일반 이용자 측면에서 이게 왜 효용성이 있는지 어떤 거에서 나한테 직접 효용을 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정책이나 어떤 규제 같은 거를 우리가 잘 찾아볼 수 있는 건지를 뭐 구체적인 사례? 예시? 뭐 이런 걸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고민하는 포인트가 바로 그건데요. 저희가 700만 명의 지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하겠다고는 하지만 그 모두를 가지고 저희가 서비스를 확산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특정 직업군들을 타겟화해서 그쪽부터 저희가 일종의 페르소나 고객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고민하는 것이 공무원을 먼저 타겟팅할 거냐, 기업을 할 거냐, 아니면 대학을 할 거냐. 가지도 지금도 저희는 매우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데 일단은 이렇습니다. 이제 법률 규제 정책이라고 했지만 그 뒤에 점점점점 데이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대한민국의 논문 데이터만 650만 건을 저희가 DB가 해놨고요. 그 논문 검증 중요하죠. 네. 예. 그래서 심지어 뭐 이렇게 VC나 A씨에서도 특정한 기술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할 때 논문 등을 봐야 될 때 저희 거를 들어오면 논문을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수소 탄소를 집적하는 기술과 관련 논문을 찾아줘 하면 찾아주고요. 요약해주고 발췌해주고 그 논문을 다시 다운로드 받아서 업로드해서 그것을 가지고 또 재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 되게 범용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매우 이렇게 변호사나 또는 전문가나 이런 분들에게 이제 질문해서 나올 수 있는 답들을 실제로 질문을 해보면 그러한 매우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답들이 나온다는 점에 좀 효용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거 제가 이어서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 이번 뭐 1분 일단 마지막 질문으로 그러면 아까 그래서 이제 아까 10억 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러면 그 공개되어 있는 논문 정보 이런 것들도 이미 아이오퍼 서비스에는 다 DB화해서 가지고 계신 건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말씀하신 저도 갑자기 그걸 떠올랐는데 예전에 막 뭐 문제 되면서 무슨 반도체 같은 거 우리가 더 독립하기 위해서는 불화수소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정말 치명 불화수소에 관련된 유의미한 논문이나 뭐 초록 정보 같은 걸 다 볼 수 있는 건지 그런 효용감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이터들은 어떻게 다 아까 뭐 10억 건 안에 확보하고 계신 뭐 크롤링 뭐 소스가 있으신 건지 아니면 무슨 노하우가 있으신 건지 지난 1, 2년 동안 이런 어떤 핵심 경쟁력을 어떻게 키우신 건가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가 API로 공공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API가 제공되지 않는 거는 해당 사이트에 가서 이제 크롤링을 하는데요. 이제 논문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실제 논문 저자들은 저작권이 없지만 그
학회는 저작권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원문을 다 보여주면 저작권의 시비가 걸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록을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논문을 디바이드해서 뭐 소론 부분 또는 그 외국의 사례라든가 결론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다 디바이드해서 거기에 대한 핵심적인 요약 정보를 같이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 해결되면 하는 거고요. 안 되면 저희가 클릭을 하면 해당 사이트로 넘겨주는 그런 서비스로 해서 저희가 저작권 문제를 피해가기도 합니다. 아웃링크로 갈 수 있게 그렇습니다. 원사이트로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상당히 유용한 데이터 중에 언론 기사 데이터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언론진흥재단에 카인즈만 하는 거, 언론진흥 그렇습니다. 카인즈만 하는 거 아닌가요? 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저희가 미디어 스타트업 기업으로 선정이 돼서 202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저작권에 관계없이 원문 데이터를 다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권한이 있으시군요. 예, 그걸 가지고 학습도 하고요. 저희가 서비스도 하고 원문을 직접 표출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규제 정책만이 아니라 매우 다양한 데이터를 관련 데이터를 지식 활동에 연관된 데이터는 대부분 수집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화된 어떤 영역에서 좀 범용 영역으로 넘어가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제일 큰 그 경쟁 상대가 어디라고 보시나요? 앞에서도 이제 저희가 네. IR 자료에서 했지만 너무 큰 데를 너무 큰 데를 했죠. 네. 근데 얘기를 거기 하셔가지고. 외에는 저희가 경쟁사를 찾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매우 각광을 받는 리튼 같은 업체는 자신의 데이터를 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네. API를 기반으로 한 LLM 서비스를 연결하는 플랫폼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하고는 전혀 비즈니스 모델이 완전히 다르고요. 네. 저희는 데이터 기반의 LLM을 연결해서 저희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약간 다르고요. 그 외에는 논문도 또 전문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논문만을 한다거나 엘박스처럼 판례만을 한다거나 네. 그런 특정 지식의 영역을 특화된 서비스는 있지만 저희처럼 모든 것을 아우른 서비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런 지식에 AI를 연결해서 서비스화하는 업체는 현재는 많지 않은 것 같고요. 네. 뭐 또 하나 재밌는 말씀을 드리면 네이버의 지식인에 거기 묻고 답한 그런 데이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이버의 발표에 따르면 2022년 6월에 8억 건이라고 합니다. 네. 네. 10억 건 내외 맞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법령 하나가 엄청 긴 데이터고요. 네. 논문 뭐 이런 데이터. 그거를 건수로 해서 10억 건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방대한 그런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의 양이나 질적인 수준에서도 네. 저희가 조금 경쟁력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하여튼 마지막 네. 저기 그 일본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면 이게 뭐 대표님 말씀대로 뭐 지자체나 공무원이나 좀 대학이라든지 이게 점점 이렇게 확대는 되어 갈 것 같거든요. 네, 네. 근데 되어 가더라도 이게 국내 시장에는 좀 먹힐 수 있는 아이템인데 네. 글로벌로 나가기에는 이게 특화된 한국만의 법률 뭐 이런 거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글로벌 진출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음, 사실이군요. 한계가 있다는 건 뭐냐면 네. 해당 국가의 법률 네. 규제 정책 제도 등에 특화된 그런 데이터를 가져오고 연결을 해야 된다는 네.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서 저희가 10억 건의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다른 업체가 그러한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가져와야 되는지 등을 알기 어렵지 않습니까? 해외는 더더욱 어려울 어렵다. 거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러한 허들을 넘는다면 저희 서비스의 노하우나 이런 기술 등을 접목할 수가 있는데 그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저희 회사에서는 일단 그런 지식 산업 그다음에 지식 근로자들이 많은 국가들 OECD 국가들 가까운 일본 뭐 싱가포르 뭐 이런 국가들이 저희의 첫 번째 그 해외 진출 타겟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 네, 잠깐 쉬었다가, 쉬었다 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